어떤 분들은 계단 한 칸을 헛디딘 뒤에야 비로소 두 다리의 힘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떠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참 동안 손으로 몸을 짚어야만 몸이 여러 해 동안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마시고 이것저것 열심히 보충하는데도 근육은 한 달 한 달 조금씩 줄어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리가 약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예전보다 빨리 피곤해져 걱정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늘 그런 걱정들을 읽고 이해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문제가 단백질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더 잘 반응하도록 돕는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방법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분들은 급격히 약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큰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느려지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에도 예전처럼 식사하시면서 고기나 생선을 더 늘리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제의 뿌리를 놓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많은 몸에서는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근육 흡수 저항 상태가 나타납니다. 즉, 단백질은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근육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양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한 계좌로 송금했는데 시스템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돈은 분명 여러분 손을 떠났지만 잔액은 늘지 않습니다. 나이 든 몸도 때로는 이와 비슷합니다. 음식은 계속 들어가지만 근육을 만드는 효과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세 가지 조용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근육세포의 문이 예전보다 덜 유연해집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에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식사 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신호가 꽤 강하게 켜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반응은 점점 약해집니다. 같은 식사를 해도 몸이 예전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둘째, 근육을 회복시키는 예비세포들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많이 걷거나 힘든 일을 한 뒤에도 몸이 빨리 회복됩니다. 고령이 되면 그 회복 과정이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잃는 것은 쉽고 되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셋째, 낮은 수준의 만성염증이 조용히 지속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많은 분들에게서 봅니다.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몸은 늘 가벼운 피로, 뻣뻣함, 회복 저하, 깊지 않은 수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근육이 더 빨리 소모되게 만듭니다. 요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물건을 들면 더 빨리 지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 힘을 모아야 한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신호들은 검사 결과나 진단이 나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후반 남성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논밭 여러 곳을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마당만 나가도 망설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검사해 보니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근육량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체중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체중은 그대로여도 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힘은 전혀 달라집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단지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 서 있으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전엔 아주 간단했던 일들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통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에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몸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넘어짐은 특히 위험합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작은 미끄러짐 한 번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고관절 골절이나 장기 입원만으로도 근육량은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이후 회복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나이 든 몸은 느릴 뿐 올바르게 도와주면 여전히 반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몇 달간 꾸준히 바꾼 뒤 더 안정적으로 걷고 더 빠르게 일어나고 더 깊이 자고 얼굴빛까지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고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고 먹은 것을 몸이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식품들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지만 매일 몸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사이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 식품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정말 많이 애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고기를 사고 우유를 더 마시고 영양가 있는 죽을 먹고 심지어 값비싼 단백질 가루까지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에도 다리는 여전히 더 약해지고 몸은 여전히 더 피곤해지고 걸음은 여전히 더 느려졌습니다. 매일 식사를 자세히 여쭤보면 문제는 그분들이 별 생각 없이 자주 곁들여 드시던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음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하기카는 매일 몸을 조용히 방해하는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 좋은 것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만큼 끌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류는 가공육입니다. 소시지, 햄, 통조림 고기, 프레스햄, 중국식 소시지, 오래 보관하는 육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간편하고 부드럽고 먹기 쉽고 간이 진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꺼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에는 몸이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대개 소금이 많고 보존료가 많고 건강하지 못한 지방과 강한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자주 드시면 몸이 쉽게 붓고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고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용한 염증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몸은 근육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80에 가까운 한 어르신이 자신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침에는 소시지를 넣은 빵, 점심에는 통조림 고기와 밥, 저녁에는 햄 몇 조각을 더 드셨습니다. 본인은 충분히 영양을 챙긴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리는 분명히 약해졌고 밤에는 자주 쥐가 나고 아침에는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자 몇 주 만에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장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들을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고 있다면 그것은 바꿔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신선한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무가당 요구르트가 대개 몸에 더 편안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부류는 정제당과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탄산음료, 달콤한 밀크티, 사탕, 쿠키, 여러 종류의 단빵, 당분이 높은 포장 시리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사탕은 안 먹지만 매일 커피에 설탕을 몇 스푼 넣고 달콤한 빵을 드시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면 몸은 계속 조절하느라 바빠집니다. 에너지가 오르내리는 폭이 커지면 쉽게 피곤하고 금방 다시 배고프고 또 먹고 싶어지고 낮에는 멍하고 졸리며 밤에는 깊게 자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영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근육량도 더 쉽게 줄어듭니다. 이른이 넘은 한 여성분은 자신이 약해진 것은 나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매일 아침 아주 달콤한 커피 한 잔과 부드러운 빵을 드시고 오전 중에는 쿠키를 드시고 오후에는 당이 적다고 생각한 음료를 드셨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된 단백질 식사로 바꾸자 한 달 조금 지나 몸이 훨씬 덜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단 것을 좋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먹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실수록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이미 지친 말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령 이후에도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한 가지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식사가 원래 형태에 가까울수록 몸은 대개 더 고마워합니다. 진짜 고기, 진짜 생선, 진짜 달걀, 진짜 채소, 진짜 견과류, 껍질째 먹는 과일은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보다 대개 더 낫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매우 익숙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달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걀만 들으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완전히 피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달걀은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부드럽고 조리하기 쉽고 먹기 쉽고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지 않았다면 달걀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한 개는 묽은 죽만 있는 아침 식사나 달콤한 빵만 있는 식사보다 때로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에 필요한 실제 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오전 중 피로를 덜 느끼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처럼 적당히 지방이 있는 생선이나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들입니다. 생선은 단백질을 공급할 뿐 아니라 염증 반응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지방도 함께 제공합니다. 씹는 힘이 약한 분들에게는 찐 생선이나 부드럽게 조린 생선이 잘 맞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무가당 요구르트나 몸에 맞는 발효식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배가 자주 불편합니다. 장이 더 안정되면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어떤 음식도 신비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훨씬 유리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콩과 두부 같은 콩 식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만이 진짜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먹기 쉽고 조리하기 쉬우며 어르신들에게 잘 맞고 고기나 생선 사이사이에 넣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호두, 아몬드, 참깨, 호박씨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를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씹을 수 있다면 그대로 드시고 어렵다면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이것들은 주식은 아니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보충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루 종일 식사가 들쑥날쑥하다면 어떤 음식도 여러분을 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잘 유지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가 규칙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점심을 급히 때우지 않고, 밤에 과식한 뒤 바로 자지 않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극단적인 방식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운동선수처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자연스럽게, 적당히,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한 여성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점점 기운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먹기 위해 요리하고 싶지 않아 대충 드셨습니다. 자녀들이 달걀, 생선, 두부, 삶은 채소, 적당히 되직한 죽으로 작은 식사들을 미리 준비해드리기 시작하자 2달 만에 걸음걸이가 훨씬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기적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마침내 제대로 영양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리가 약하고 일어설 때 느리고 계단 오르기가 꺼려진다면 나이만 탓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몸이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하도록 돕는 아주 단순한 30일 계획과 많은 분들이 1주에서 2주 만에 느끼는 첫 변화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몸이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게 시작했다가 너무 일찍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내일은 아주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합니다. 모레는 무리하게 운동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온몸이 지치고 몸이 아프고 의욕이 꺾여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반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으로 설득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되찾고 싶다면 며칠 동안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주 동안 적당히 계속하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단순한 30일 계획으로 시작하라고 자주 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실천하면 됩니다. 첫 7일은 몸을 깨우는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을 조금 마신 뒤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익숙하지 않다면 집안이나 마당 주변을 걸어도 됩니다. 목표는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몸에게 2다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반드시 진짜 단백질 공급원이 있어야 합니다. 달걀 1개, 생선 조금, 무가당 요구르트, 두부 또는 부드러운 고기 적당량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가 단빵이나 단백질 없는 묽은 죽뿐이라면 몸은 이른 시간부터 재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매 시간 한 번씩 일어나십시오. 몇 걸음 걷고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펴고 깊게 숨쉬기만 해도 됩니다. 이 일은 작지만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든 몸은 오래 움직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녁에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너무 늦게, 너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잠을 설치십니다. 깊이 자지 못하면 회복도 떨어집니다. 첫 주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몸이 덜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둘째 주는 기초를 쌓는 단계입니다. 첫 주에 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한 가지를 추가하십시오. 하루 2번 튼튼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십시오. 한 번에 5회에서 10회. 자신의 힘에 맞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자 팔걸이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바로 앉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에서 강해지면 실제 생활 속에서도 강해집니다. 저는 한 남성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먼 거리를 걷는 것보다 자녀와 손주들 앞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너무 오래 버둥거리는 것이 더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작을 3주 동안 꾸준히 연습한 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때로 품위는 그런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물 섭취량도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몸이 피곤하고 변비가 생기고 쥐가 나고 어지러워지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참기보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잠자기 가까운 시간에는 줄이십시오. 셋째 주는 자신감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처음 2주를 꾸준히 했다면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몸이 허락한다면 걷는 시간을 15분에서 20분으로 늘리십시오. 아침과 오후 2번으로 나누어도 됩니다. 간단한 균형 운동을 더하십시오. 튼튼한 의자 뒤에 서서 손을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올리고 한쪽 다리를 몇 초간 들어 올린 뒤 반대쪽으로 바꾸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어지러우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넘어짐을 피하려면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히 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균형을 잃어서 넘어집니다. 셋째 주에는 저녁 식사를 돌아보십시오. 매일 저녁 너무 배부르게 먹고 탄수화물은 많고 단백질과 채소는 적다면 다음날 아침 대개 몸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남는 양을 줄이고 채소를 더하고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을 더하고 조금 더 일찍 드십시오. 넷째 주는 굳히는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운동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든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좋아지면 바로 그만둡니다. 그것이 익숙한 실수입니다.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몇 주 물을 주다가 방치하면 잡초는 아주 빨리 다시 자랍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계속 아침에 단백질을 드십시오. 계속 매 시간 일어나십시오. 계속 의자 운동을 하십시오. 계속 잠자는 시간을 더 규칙적으로 지키십시오. 작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건강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중만 보지 마십시오. 일어서는 것이 더 쉬워졌는지 보십시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지 보십시오. 밖에 더 자주 나갈 용기가 생겼는지 보십시오. 물건을 들 때 손이 덜 떨리는지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은지 보십시오. 기분이 덜 예민해졌는지 보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이 근육이 몇 킬로그램 늘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물건을 스스로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어서, 스스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어서, 손주를 잠시 안고 있어도 덜 힘들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75,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좋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가능합니다. 50살 때처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분이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리다가 몇 달 뒤에는 매일 아침 공원에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던 분이 나중에는 단정하게 일어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잠을 설치던 분이 생활 리듬이 안정되자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이는 속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나중에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첫날에는 10분만 걸으면 됩니다. 내일도 다시 10분입니다. 일주일 뒤 여러분은 자신이 첫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 해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가장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반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동기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큰 비결이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들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몸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기 전에 먼저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제게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고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 해보았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지쳐 있으면 사람은 피로가 새로운 자기 본성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한동안 약해져 있으면 약해지는 길은 되돌릴 수 없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번 중간에 포기했다면 자신에게 규율이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는 방식과 지속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직 의욕에만 기대어 움직입니다. 의욕이 있는 날에는 걷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제대로 먹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에는 운동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전부 쉽니다. 젊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짧은 열정보다 안정된 리듬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반복되면 크게 결심했다가 사라지는 의지보다 강합니다. 매일 10분 걷는 것은 한 번 1시간 걷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충분한 단백질을 먹는 것은 한 끼를 아주 거하게 챙겨 먹고 그 뒤 여러 날을 놓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매일 30분 일찍 자는 것은 며칠만 아주 일찍 자고 다시 계속 늦게 자는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도약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일이 드뭅니다. 건강은 대개 작은 행동이 쌓이는 복리로 바뀝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의 자신을 돌보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식사는 들쑥날쑥했고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하루 종일 한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얼마나 더 살아도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창하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3가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빛을 받으십시오. 아침 식사 후 집안에서 5분만 걸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혈압도 아니고 체중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더 밝아졌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몸을 돌볼 때 동시에 마음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걷기가 나아지면 사람은 밖에 나가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잠을 더 잘 자면 사람은 비관적인 마음이 줄어듭니다. 스스로 쉽게 일어설 수 있으면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남에게 덜 의지하게 되면 자존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근육을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생활의 리듬을 지키는 일을 단지 몸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에 관한 일입니다. 또 저는 완벽하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 쑤시고 아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 때문에 전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20분 걷지 못하겠다면 5분만 걸으십시오. 정성 들인 식사를 만들 수 없다면 단순하더라도 영양 있게 드십시오. 하루 늦게 잤다면 내일 밤 다시 원래 리듬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흐트러져도 빨리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70세 이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몸을 너무 오래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너무 오래 영양 없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너무 오래 절망 속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옳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후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10분 걷기를 시작한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오늘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면 몇 달 뒤 몸은 그 결정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너무 늦었어 라는 말을 멈춘다면 마음은 즉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아무도 다시 30살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른해 자신의 65보다 더 잘 살아갑니다.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자신은 작은 일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가 너무 늦었다고 느끼신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느려도 멈춰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이 다음 주보다 낫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약속보다 낫습니다. 내일부터는 단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 걷기, 아침에 단백질 챙기기, 매 시간 일어나기, 조금 더 일찍 자기, 단 것 줄이기. 한 가지를 정하고 지키십시오. 한 가지가 자연스러워지면 두 번째를 더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따라하기 쉽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꾸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늘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할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이는 끝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아주 흔한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면 운동을 멈춥니다. 며칠 잠을 잘 잤다고 느끼면 다시 늦게 잡니다. 한동안 식사를 잘 지키다가 예전 습관으로 매일 스스로에게 보상하듯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잠깐 쉬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무엇이 반복되는지만 이해합니다. 좋은 것을 반복하면 몸은 좋은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나쁜 것으로 돌아가면 몸은 나쁜 방향으로 다시 적응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대개 처음 약해질 때가 아닙니다. 조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저는 72살의 한 남성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팠고 일어서기 힘들었고 걷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2달 동안 생활 습관을 바꾸신 뒤에는 걸음이 빨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달 뒤 다시 오셨습니다. 무릎은 더 무거워졌고 몸은 더 피곤해졌고 마음도 전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솔직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좋아지면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강은 저축과 같습니다. 더 이상 넣지 않고 꺼내 쓰기 시작하면 잔고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큰 병이 아닙니다. 이미 좋아졌던 분들이 방심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몸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면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방향을 문제를 고치는 것에서 시스템을 지키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허리가 아플 때만 운동하지 마십시오. 살이 쪘을 때만 걷지 마십시오. 잠이 안 올 때만 일찍 자지 마십시오. 검사 결과가 나쁠 때만 잘 먹지 마십시오. 증상이 없을 때에도 몸이 안정되도록 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더 가볍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주 분명히 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30분 걷는다면 여러분이 10분 걷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언덕을 오른다면 여러분이 집 주변을 도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강한 근력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이 매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습니다. 건강은 남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건강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출발점에 따라 반응합니다. 아주 약한 상태에서 한 걸음 나아간 사람의 발전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10걸음 나아간 것보다 때로 더 귀합니다. 또 저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끄러움의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사람에게 느리게 걷는 모습을 보일까봐 걷기를 꺼립니다. 운동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일까봐 망설입니다. 지팡이를 쓰면 정말 늙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보조도구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능력을 잃는 일입니다. 계단 난간을 잡고 더 안정적으로 걷는 연습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들보다 천천히 걸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삶의 자유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78살의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쓰는 것을 몹시 꺼리셨습니다. 너무 늙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한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쓸 걸 그랬어요. 덕분에 다시 밖에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때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는 현실 감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저를 챙겨주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 3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중요한 약속처럼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걷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둘째, 눈앞에 보이는 신호를 두십시오. 신발은 문 가까이에 두고 물병은 식탁 위에 두고 운동할 의자는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셋째, 내가 해낸 날들을 기록하십시오. 사람은 스스로 이어온 좋은 흐름을 쉽게 끊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요령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지는 늘 강하지 않습니다. 오래가는 것은 좋은 시스템입니다. 오랜 세월 지켜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매일 쉽게 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비법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기본을 아주 오래 반복합니다. 걷기, 적당히 먹기, 비교적 일정하게 자기, 몸을 계속 움직이기.
마음과 머리를 삶과 계속 연결해 두기. 들으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가장 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여러 번 중간에 포기했다고 느끼신다면 자신을 규율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단지 너무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더 작은 것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적게 하십시오. 더 쉽게 하십시오. 하지만 더 꾸준히 하십시오. 내일 평생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 마십시오. 단 10분 동안 한 가지를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일찍 이해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음식과 운동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도 반응합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수년 동안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신은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전성기가 끝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더 많이 앉아있게 됩니다. 밖에 덜 나가게 됩니다. 외모를 덜 가꾸게 됩니다. 대화를 덜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덜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정확히 그것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아직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의 리듬을 지킵니다.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려 노력합니다. 자신의 식사를 여전히 챙깁니다. 약속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취미를 지킵니다. 아직 미래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은 대개 더 좋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 말을 피곤한 분들을 탓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픈 시기도 있고, 외로운 시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시기도 있고, 의욕이 사라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많은 것들을 끌고 갑니다. 나는 늙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일까? 라고 물으십시오. 두 질문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을 닫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빛이 들어오는 틈을 엽니다. 저는 80이 넘은 한 여성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점점 약해지고 말수가 줄고 식사도 불규칙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큰 운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단정히 옷을 갈아입고 마당 문을 열어 햇볕 아래 5분 서 계시고 화분 몇 개에 물을 주시라고 권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의 딸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마당을 쓸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집 근처 시장에 먼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에는 동네 건강체조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리를 써야 할 이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그것을 잊고 계십니다. 사람은 단지 해야 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습관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강한 이유가 있을 때 유지합니다. 건강해져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건강해져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건강해져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공원에 가기 위해, 건강해져서 손주와 놀기 위해, 건강해져서 남은 세월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이 아직 생활 습관을 오래 지키지 못했다면 어쩌면 아직 자신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한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나는 더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는, 그리고 그 문장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식탁 위에, 냉장고 문에, 침대 옆에, 지갑 안에.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를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또 저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매우 빠르게 떨어뜨리는 조용한 요소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대충 먹기 쉽습니다. 잠도 불규칙해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웃음도 줄어듭니다. 애써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혼자 사신다면 너무 오래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지 마십시오. 시장에 나가 몇 마디 말을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걷기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와 아침 커피를 마시십시오. 식물을 돌보고 작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겨서 건강해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75살의 한 남성 어르신은 일주일에 며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을 맡으면서 규칙적으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때문에 걷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저 자신도 살렸네요. 때로는 작은 책임감이 큰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느려졌다고 느끼신다면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직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오늘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되찾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 결과도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한마디 해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볼 기회가 있다. 아주 작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을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볍게, 더 주도적으로, 더 살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이란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권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가장 진실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 만에 건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 만에 되찾는 일도 드뭅니다. 건강은 사소하다고 여긴 것들을 통해 조금씩 떠나갑니다. 하루 더 늦게 자는 것, 한 달 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1년 더 대충 먹는 것,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 내일 하지 뭐 라고 너무 여러 번 말하는 것, 그리고 몸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것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바로 그 같은 법칙 안에 있습니다.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은 작아 보입니다. 영양 있는 아침 식사 한 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30분 일찍 자는 것은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는 것도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수백 번 반복되면 몸은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은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보았습니다. 대부분 의욕이 생긴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며칠 걸어보니 몸이 가벼워져서 계속 걷고 싶어집니다. 며칠 잠을 잘 자니 그 생활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몇 주 덜 아프니 아직 자신도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믿음은 대개 행동 뒤에 옵니다. 행동보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의욕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바른 행동부터 하십시오. 그저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76살의 한 남성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을 위한 목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일도 끝났고 건강도 내려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 기쁘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손주를 데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약해져 망설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분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연습, 제대로 된 아침 식사, 조금 더 일찍 자기였습니다. 3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손주를 다시 데리고 국수 먹으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 건강은 서류상으로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살아갈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를 안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짧은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숨이 차지 않고 스스로 신발끈을 묶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밤새 푹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 바람들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자신을 너무 심하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자료일 뿐입니다. 판결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는 오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30살 때와 같은 기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내려가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하루 안에서 더 많이 웃을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자녀들이 더 안심하게 만들 가능성이 아직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노년이란 아무 병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품위가 남아있고 선택권이 남아있고 작은 기쁨이 남아있고 삶의 일부라도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감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에서 시작됩니다. 문 가까이에 놓인 운동화 한 켤레, 조금 더 일정해진 취침 시간, 단백질이 들어간 아침 식사, 집 주변 한 바퀴 걷기,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한 번 일어나기, 가족에게 거는 전화 한 통,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단 하나만 시작해야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방해가 적은 것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완벽한 것을 고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내일 다시 반복하십시오. 모레도 다시 반복하십시오. 한 달 뒤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6달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것입니다. 1년 뒤에는 오늘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현실적이고 차분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기시거나 가장 먼저 하실 일을 적어주십시오. 저는 늘 믿습니다. 시작할 마음만 아직 남아있다면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